기무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자, 이거는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 조선시대 같으면 네. 삼족을 멸하는 극형에 처하는 예. 역적모의죠. 역적모의다. 예, 그런 예.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사태 헌재에서 해산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란 예비 음모예요.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치고. 아니 이것은 무혐의 처분됐어요. 무혐의 처분됐죠. 예.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내란 모의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는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 네. 가장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아픈 상처와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있죠. 5.16 군사쿠데타, 예. 12.12 반란. 네. 그래서 군의 정치적 불개입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신헌법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지금의 헌법,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도 군 출신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금하고 있는 네. 이 마당에 다시금 5.16 군사쿠데타나 아니면 5.18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네. 그러한 반역사를 모의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되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국회 국방위원장 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네. 너무 이걸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흔적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국가가 혹시 모르는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좀 과하게 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김영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흡사 2008년 광우병 파문 때 그때 광우병 음모론하고 같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문건이 비밀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 문건 유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국방위원이 당연히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네. 직접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엉이 모임. 네. 의원들이 밥 먹는 모임. 회칙도 없고 정관도 없고 회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는 모임. 네. 그래서 밥 먹는 모임을 했다고 그래서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엄연한 군부대 병력 이동, 배치도 국회에는 누가 가고 헌재는 누가 가고 청와대는 누가 가고 예. 특수부대들 다 지금 장갑차, 탱크까지 다 동원 그러니까요.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한번 써본 문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조차 네. 본인들의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이라고 말을 했어요. 동시에 좌파들의 소설이다. 그리고 기무사 흔들기다. 기무사가 그럼 작성하지 않고 좌파들이 그리고 기무사가 좌파였나요? 그 병력 배치들을 그러면 좌파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 갈수록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거 국회 차원에서 네. 청문회를 하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든, 그리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이 기무사 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적어도 이름은 바꿨어요. 이름. 이게 이제 보안사 그렇죠. 가 전신이잖아요. 네. 윤석양 일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예. 때 보안사가 없어지고 기무사로 다시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안기부의 정치 사찰 이것 예.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꾼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네. 기무사 이름은 유지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정말 군의 예. 내부에 혹시 침투해 있을지도 모르는 스파이라든가 네. 군 기밀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는 그야말로 순수 방첩 기능에 예.
국정원으로 가야 된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2차장, 국내 담당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인원을 없앴죠. 1차장, 3차장으로 다 지금 배치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사찰, 민간인 사찰, 네. 정치 사찰 예. 했던 부분 파트가 있었다면 예. 그걸 완전 그건 해체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금 국군 정보부대의 그 내용과 질을 다시 정립해서 리세팅 해야 돼요. 네. 근데요, 의원님, 지금 보면요, 그 정보당국이 계속 이름만 바꾸고, 네. 실제로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개혁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국정원도 그랬어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했죠. 국정조사 한 결과물로 나왔던 게 국정원 개혁 TF예요.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 TF 한다면서 국회의원님들 그 해외에 정보기관 사찰 갔다 온 다음에 도루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나온 얘기가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네. 송영무 장관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할 때 네. 기무사가 제가 국정감사 여기가 기관이었어요. 네. 제가 기무사 기관. 사령부 네, 본부를 2번 가서 국정감사를 예.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국방부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무사의 위상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가서 국정감사할 때 정보기관이라서 그런 거죠? 지적한 사항이 예. 뭐냐면 아니 어떻게 군대는 계급 사회인데 예를 들면 기무사 네. 소령이 육군 준장 원스타하고 같이 맞먹냐. 그리고 어떻게 상석에 앉을 수 있냐. 야. 밥 먹을 때. 아직도 이것은 군사문화,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없애라. 네. 라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어. 그랬는데 이거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예. 군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기무사를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버가 나오는 거예요. 오버액션이 나오고 아. 불법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군 내에서의 기무사의 위상, 위치를 재정립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의 있는 뭐 비위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 대상으로 삼고, 이런 기능 자체를 아예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내에 또 그 정보본부라고 또 있습니다. 아, 기무사 말고 정보본부가 또 정보본부가 있어요? 또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가 예. 정보 파트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정보 관련된 게 어디? 그러니까 국정원, 기무사, 그 다음에 국방부 정보본부, 경찰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칠핏줄 같이 얽혀 있는 게 경찰이죠. 경찰 정보. 경찰은 정보과 형사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정보과 형사가 3,000명. 그러니까 동별 하나씩 있어요. 아, 상암동에 하나. 그 상암동에 하나, 망원 1동에 하나, 망원 2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동별 하나씩 있거든요. 야, 경찰 그래서 정보과 직원 형사가 가장 3,000명. 국내 정보로서는 가장 사실은 디테일한 게 달고 있는 게 이제 경찰 정보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그러니까 이 정보 라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을 이렇게 다 감시하고 뭐 하는지 알아봐야 되고 정치인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명분이 네. 북한 공산군의 침입을 대비해서 항상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건데 아유. 어쨌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고 네. 하니 어쨌든 국내 정보 파트를 다시 한번 손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 같은 경우는 일단 처벌부터 하고. 예, 이거는 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네네, 조사에서 누가 추미애 이런 대표는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대표는 최종 지휘자가 누군지 안다. 지시자가 누군지 안다. 의원님도 아시죠? 저도 짐작으로 압니다. 누굽니까? 짐작한 대로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국민들께서 국방부 장관 차원의 전결 사항은 아닐 거다. 이 개헌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군인권센터는 한민구 장관 등을 비롯한 분들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군의 병력 이동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상 우리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군 병력 이동은 한미연합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군 작전 지휘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도 반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국군 통수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국군 그렇죠.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것도 문제고요.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요. 그때 그래서 당시 국군 통수권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예. 그분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거부터 조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너무 명징한 해석 아닙니까? 너무 명징한 해석이고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누군지. 근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막 3단인가요? 5단인가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기각에 대비해서 헌재 판결 기각에 대비해서 뭐 케이크 축하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앞날을 못 내다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데 멍청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정청래 컷오프 1주년을 기념해서. 아 그러네요, 진짜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컷오프 2017년 3월 10일. 네. 네. 컷오프 동지회. 네, 그렇습니다. 모여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네. 5.16 군사 쿠데타, 예. 12.12 반란. 네. 그래서 군의 정치적 불개입을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신헌법 이후에 새롭게 탄생한 지금의 헌법,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도 군 출신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금하고 있는 네. 이 마당에 다시금 5.16 군사 쿠데타나 아니면 5.18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는 네. 그러한 반역사를 모의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되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국회 국방위원장 했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네. 너무 이걸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흔적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국가가 혹시 모르는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문건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기무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자, 이거는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 조선시대 같으면 네. 삼족을 멸하는 극형에 처하는 예. 역적모의죠. 역적모의다. 예, 그런 예.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사태 헌재에서 해산까지 됐습니다. 이석기. 근데 그것이 의원이죠. 내란 예비 음모예요.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치고. 아니 어쨌든 이것은 무혐의 처분됐어요. 무혐의 처분됐죠. 예.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내란 모의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는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 네. 가장 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아주 아픈 상처와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가지고 민주당이 좀 과하게 예? 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김영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흡사 2008년 광우병 파문 때 예? 그때 광우병 음모론하고 같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 문건이 비밀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 문건 유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국방위원이 당연히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네. 직접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엉이 모임, 네. 의원들이 밥 먹는 모임, 회칙도 없고 정관도 없고 회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는 모임. 네. 그래서 밥 먹는 모임을 했다고 그래서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엄연한 군부대 병력 이동, 배치도 국회에는 누가 가고 헌재는 누가 가고 청와대는 누가 가고 예. 특수부대들 다 지금 장갑차, 탱크까지 다 동원 그러니까요.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한번 써본 문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조차 네. 본인들의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이라고 말을 했어요. 동시에 좌파들의 소설이다. 그리고 기무사 흔들기다. 기무사가 그럼 작성하지 않고 좌파들이 그리고 기무사가 좌파였나요? 그 병력 배치들을 그러면 좌파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 갈수록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거 국회 차원에서 네. 청문회를 하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든, 그리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이 기무사 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적어도 이름은 바꿨어요. 이름. 이게 이제 보안사 그렇죠. 가 전신이잖아요. 네. 윤석양 일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예. 때 보안사가 없어지고 기무사로 다시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안기부의 정치 사찰 이것 예.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꾼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네. 기무사 이름은 유지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정말 군의 예. 내부에 혹시 침투해 있을지도 모르는 스파이라든가 네. 군 기밀이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는 그야말로 순수 방첩 기능으로 예. 가야 된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 2차장 국내 담당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국내 인원을 파트 없앴죠. 1차장, 3차장으로 다 지금 배치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사찰, 민간인 사찰, 네. 정치 사찰 예. 했던 부분 파트가 있었다면 예. 그걸 완전 그건 해체